우리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 분쟁 결론이 들으신 것처럼 이르면 오늘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관심인데요. 오늘 김성훈 변호사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결과가 오늘 새벽에 나올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새벽까지 보다가 잠들었는데 뭐 특별히 이제 아예 연기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리고 또 이 심리가 종결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제 선고를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늦어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중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판보다 훨씬 더 비밀리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밀 유지 의무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진행 경과는 많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은 결정의 내용, 그 결론도 중요하지만은 이 결론에 대해서 그런 이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소위 말하는 공보를 할 것인지 사실 굉장히 금액도 크고 또 국가와 투자 간에 굉장히 치열한 분쟁이뿐만 아니라 파장도 미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승패를 딱 가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중재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손해배상 책임이 우리 정부 쪽에 인정이 되는가. 일단 이게 첫 번째 단계로 볼 거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 ISDS의 기본적인 정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외국인 주주,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의 여러 가지 플레이어라고 하죠. 국내 행위자들을 동등하게 호의 형평에 맞게 대해야 하고 그러지 않아 가지고 차별적인 대우를 하거나 이로 인해서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가 국가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그러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지금 이제 론스타가 제기하고 있는 몇 가지 위반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확정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손해배상 범위의 확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중재 절차나 기본적인 우리나라 법의 기본 취지는 다르더라도 이 두 가지는 구조는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위반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반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물론 뭐 지금 좀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승패를 다 떠나서 좀 어느 쪽에 좀 유리한 판결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네, 이제 사실은 그 동안에는 좀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좀 이 사건의 그 승패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 외에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에 벌어졌던 ICC 중재 사건입니다. 이 전에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쟁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사건의 쟁점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그 매각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절차를 지연시켰고 또 매각 과정에서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그렇게 해서 손해를 입혔다는 부분과 과세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세에 관한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미 판단이 한번 됐고요. 그렇다면 이 매각 고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도로 정무적인 부분이고 잘 드러내지 않는 부분인데 론스타가 하나금융에게 청구했던 그 국제중재 ICC 중재재판부에서는 압도적인 정황 증거에 근거해 가지고 당시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매각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매각 가격을 하향하도록 하는 압력이 있었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문을 이번에 이 재판부에도 증거로 어떻게 보면 제출이 됐고요. 론스타 측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별도의 절차고 그 중재 재판의 결정을 전혀 다른 기구인 여기서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참조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이제 의장이 이제 변경된 상황이다 보니까 앞서 이제 충실하게 진행이 됐던 다른 사건의 종국적인 결과를 상당히 참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책임 인정 여부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론스타 얘기는 정말 오랫동안 들어왔던 그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10년이나 된 거잖아요. 지금 이 소송의 결과가 이제 나오기까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네, 심지어는 이제 이 사건과 관련된 치열한 심리, 전문가 증인, 진술, 조서 이런 것들이 총 한 96건이 제출됐다고 하고요. 이 사건과 관련돼서 심리가 종결됐다라고 선언됐던 게 2016년이라고 합니다. 심리가 종결됐던 거는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적어도 한 17년, 18년 정도 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절차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치열하게 다투어진 부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원래 의장을 맡았던 분이 또 사임을 하고 또 사임한 분을 대신해서 새롭게 지정이 된 분이 또 나온 다음에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연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활발한 이 중재 재판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앞서의 이제 3, 4년에 굉장히 집중됐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이 된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더 이상 이제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도 이제 드디어 심리로 완전히 절차를 마무리하고 결정을 내겠다는 6월에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결정이 더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론스타 사건 일지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예,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이어졌죠. 예. 2006년도부터 내용을 저희가 쭉 정리를 했는데 저 과정을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까요? 핵심적인 내용을요. 네, 결국 이제 론스타 사건은 사실은 저 나이 이하의 이제 젊은 분들은 사실은 론스타가 뭔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그럴 수 많이 있죠. 있을 예.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매각과 인수, 먹튀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외환은행이 부실 우려가 있다라는 진단이 있었고 이 상황에서 외환은행이 외국계 사모펀드인 이제 론스타에 매각이 됐습니다. 이 과정이 있었고요. 첫 번째 단계가 있었는데 이 1단계 매각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비판이 있었습니다. 헐값에 넘긴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론스타가 다시 이 외환은행을 제3자한테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 제3자의 가장 유력했던 이제 가격까지도 어느 정도 특정됐던 곳이 HSBC였고요. 네. 당시에 이제 이거를 한 5조 원 이상의 금액으로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먹튀 논란이 벌어졌죠. 결국은 이렇게 높은 가치가 받을 수 있는 은행을 헐값에 매각을 하도록 결정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정치적인 부담과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매각의 승인들이 좀 지연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08년도에 리먼 브러스 사태가 났었죠. 그렇죠. 금융시장이 경색이 되면서 결국 이 HSBC와 론스타 딜이 깨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은행에 매각을 했는데요. 하나은행에 매각을 하면서도 이 하나은행 매각하면서 상당히 높은 금액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론스타가 총 얻은 수익은 한 4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이 처음에 HSBC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춰서 받았다라는 논란이 론스타부터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금융과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그 매각 승인에 있어가지고 가격 계속 낮추도록 하는 정부 당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게 지금 론스타의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정부가 너무 서둘러서 헐값에 했고 또 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다시 매각하는 것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는 정부가 정치적 논란 때문에 굉장히 뜸을 들였다. 이런 비판을 이제 론스타 측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이제 세 가지 쟁점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쟁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6조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터무니없는 금액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네, 이 금액이 크게 세 가지 꼭지로 이제 산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주 크게 나오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결국은 매각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얻은 기회 비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HSBC한테 리먼 브러스 사태 전에 이제 매각할 수 있었던 금액이 한 뭐 지금 환율을 보면 한 5조 7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5조 정도가 넘는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정부에서 방해해가지고 성사가 안 됐고 전국적으로는 3조 좀 넘는 금액으로 매각을 하게 돼서 이만큼이 손해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과정에 있어서 과세에 있어가지고도 과다하게 산정해가지고 또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또 전국적으로는 하나금융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최초 합의한 금액보다 마지막에 사인한 금액이 낮아졌는데 이 과정에도 정부가 개입했다라는 세 번째 꼭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론스타에서는 6조 원 정도를 배상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상 판결이 나올지 만약에 배상 판결이 나온다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예, 예. 그 중재 재판 자체가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되는 부분이 많고 네. 증거가 현출되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법조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 1, 2, 3번의 꼭지 중에서는 세 번째가 실질적인 부분이 아닐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즉 기회 비용까지 그런 어떤 매각의 기회 비용까지 다 배상하도록 하는 것들은 과하고요. 특히나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금융이 때 매각을 했기 때문에 아예 매각을 못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금액 자체를 전체 산정은 과다하고 과세 관련돼서는 또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돼 가지고 이미 지급받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그렇다면 하나금융에 있어가지고 1차 계약과 최종 계약의 금액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금액 부분을 실적 손해로 봐야 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결국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이제 청구를 했을까 하면은 결국은 중재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재재판부가 중재인이 결정을 하는 거긴 하지만은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소위 말하는 협의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액을 최대치로 잡아가지고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최대한을 제시를 잡은 해야지 거죠. 여기서 좀 중재를 그렇죠. 하더라도 네.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우리 정부에서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건 돈이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네, 정부의 돈은 다 세금에서 나가는 거죠. 결국 국민의 혈세로 지금 그렇습니다. 충당한다는 예.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약 4조 원 배당금을 합쳐서 4조 원 정도의 이익을 거두었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먹튀 논란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제 수천억 원, 최소 수천억 원 혹은 최대 수조 원의 또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또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이제 난감한 상황에 처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결정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렇다면 앞으로 또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무적인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금융 회사의 인수나 매각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나라의 정책적 입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마다 이제 이런 소송들이 걸려가지고 별도로 또 배상까지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소위 말하는 리스크와 코스트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의 정책적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당시 인수나 매각 관련해서 관련 인사들에게 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정치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법적인 책임은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소송의 어떤 과정들을 봤지만은 네. 이 소위 말하는 형사적으로는 공소시효가 또 이제 민사적으로는 또 소멸시효가 상당히 도과가 됐고요. 실제로 당시에 이제 외환은행 매각, 그러니까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과 관련돼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가지고 당시에 담당자들, 핵심 책임자들이 기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앞서의 매각 과정에 있어서 사법적 판단이 이제 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국적으로요. 다만 이제 이 론스타 하나금융이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에 인수하는 과정.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금액을 하향하게 하거나 인수를 지연시키거나 이런 정무적인 부분들이 인정이 돼가지고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형사적인 부분보다는 민사적으로 문제는 될 수는 있는데 또 항변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당시에 이제 먹튀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과도한 이익을 수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책임을 진 부분들은 어찌 보면 잘못된 거긴 하지만은 그 과정 자체에 대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불법 행위로 구성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이 이번 소송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논리와도 좀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그래서 이 관련된 브리핑을 특히 2021년 9월 달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대리인들까지 나와가지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재 과정에서의 비밀 유지 의무가 굉장히 폭넓고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도 앞으로 공개하고 내용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쟁점을 보면은 예상할 수 있는 거는요. 결국은 당시에 정부가 일반적인 승인 절차에 비해 가지고 다른 국내 금융기관이나 국내 다른 투자자에 비해 가지고 이 론스타에 대해서 특히나 차별적으로 이 매각 과정을 지연시키거나 이렇게 한 행위는 없다. 그리고 이제 가격의 협상에 있어서도 결국은 하나금융 쪽에서 협상 전략 중에 하나로서 정부의 인허가를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개입을 해가지고 특정한 금액의 하향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정말 결과가 곧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게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 뭘지, 물론 아까 이제 세 가지 쟁점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승패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가장 큰 쟁점은 결국은 우리 정부의 고의적인 매각 지연 및 가격 하향이 있었는가. 고의적인 부분을 좀 보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될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냥 정상적인 재판으로 벌어졌다라고 한다면은 당시 담당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신문들도 많이 또 진행됐을 거고요. 이 사건에서도 진행이 됐는데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ICC 사건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한 게 이제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에서 벌어졌던 건데요. 당시에 이제 그 론스타 측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하나금융 쪽에서 매각 지연과 금액 하향을 계속 요구하면서 정부 당국에서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승인이 안 난다. 그런 메시지가 계속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전달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금융이 협상 전략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었음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일부 부분은 하나금융 측에서도 약간 그런 진술을 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 전문이라고 하거든요. 제3자가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진술을 얼만큼 신빙성 있게 볼 것인가. 이게 단순하게 하나금융 쪽에서 협상 전략 중에 하나로서 정보를 레버리지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 내부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 쪽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내용과 어떤 논의 관련 이런 것들을 밝힐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기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밝히진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소송법적인 어떤 방법론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불리한 증거를 내놓지 않고 이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신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묵비하는 것으로 보고 좀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요. 결국은 재반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그런 쟁점이 현실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실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전망이 가능한지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배상 금액이 어느 정도면 예상해 볼 수 있다, 또는 근데 어느 정도 넘게 나오면 이건 완전히 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좀 그런 기준을 좀 잡아볼 수 있습니까? 예상해 볼 수 있나요? 뭐 사실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전부 승소를 하는 게 그렇죠. 승소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어떤 금액이든 나가게 된다면은 이미 굉장히 큰 금액을 이익을 한 4조 원 가까이의 이익을 수취하고 그렇게 들어간 펀드한테 또 다시 국민 세금을 물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요. 근데 다만 하나의 기준선을 잡을 수가 있는 거는 기회비용 부분들이 인정된다면 이건 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HSBC에 때 매각을 못한 그로 인한 손해 부분까지 인정이 되면 그거 너무나 큰 참사라고 볼 수 내가 있고요. 팔 수 있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서 못 팔았으니까 이거 손해배상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인정이 되면 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이제 낮은 라인으로 보자면은 어찌 보면은 그 하나금융과의 이제 계약 과정에서 일부 감액이 된 부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금액이 인정된다는 선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뭐 소위 말하는 무승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선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질문만 좀 더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 이제 ISDS가 단심제라고 들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좀 결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다시 불복하는 그런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모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취소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취소 신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항소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즉 소위 말해서 국제 중재 자체가 되게 역설적이지만 원래는 네.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법원처럼 1심, 2심, 3심 법원이 계속 판단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건 단심제인데 단심제인데 왜 취소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제 어떤 관할권 자체가 위반됐거나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이런 일정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 이제 1년 정도 안에 이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전체 쟁점을 전체적으로 다 본 다음에 판단한다기보다는 이 중재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요건 자체가 결여되거나 이런 부분들만 별도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끌어온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결과에 따라서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나오는 대로 YTN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